안녕하세요. 브랜든입니다. 이번 주에 S&P 500은 3.44%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다 이번 주에 이스라엘 이란 상황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거라고 생각했고,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서 이란 정권 교체까지 언급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 주 주식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죠. 그리고 이란이 카타르트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는 뉴스가 나와서 일부는 월요일에 마켓이 폭락할 수 있다는 예상도 많았는데, 그런데 월요일에 마켓이 열은 후 이스라엘과 이란 상황이 고점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켓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에 대한 자세한 보도가 나오면서 상승의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이란은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을 미국과 콰타르와 회의를 했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실제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요격이 쉬운 느린 미사일 약 10개를 발사했으면, 이는 단지 보복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였다고 합니다. 이란 공격은 그냥 쇼였습니다. 공격은 긴장 완화를 위한 협상의 일환이었습니다. 이후 트럼프는 이란이 공격을 사전에 통보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고, 이스라엘과 이란은 휴전에 합의를 했죠. 이스라엘과 이란 상황이 주 초반에 마켓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주 후반에는 세금 법안 관련 호재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제안한 세금 법안 중에는 비공식적으로 복수세라고 불리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는 미국 자산에서 발생한 외국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바이든 정부와 OECD 국가들이 합의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대한 보복으로 제한된 것이라 복수세라 불리는데요. G7 회담에서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는 미국 기업이 일부 글로벌 세금에서 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법안에서 복수세를 삭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완화하기 위해 휴전 협상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나왔는데, 이는 2주 전에 지니바에서 합의한 이야기인데, 관세 관련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없지만 이 뉴스 역시 마켓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뉴스가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휴전이 체결된 지 하루도 안 돼서 양측은 서로가 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다시 긴장이 고조될 조짐을 보였고, 또한 이번 주에는 PCE 인플레이션이 발표됐었는데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개인 소득과 소비도 전월 대비 감소하며 소비자들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마켓은 이런 부정적인 뉴스에는 반응하지 않고 긍정적인 뉴스에만 반응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베어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신호일 것입니다. 마켓이 최고치를 경신한 후 트럼프는 이를 자랑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관세 발표에 마켓이 하락했지만 연장 발표 후 마켓은 관세 발표 전보다 높게 회복했고,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격화되었을 때 마켓이 하락했지만 휴전 합의 이후 마켓은 신기록을 세웠죠. 트럼프가 주식시장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일인데, 트럼프는 이번 마켓 변동을 통해 마켓이 싫어하는 결정은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마켓은 원래보다 더 올라갔기에 앞으로도 하락할 시마다 마켓을 어떻게 조작할지 궁금하네요. 이제 올해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7월의 마켓은 어떻게 될까요? 역사적으로 7월은 가장 수익률이 높은 달입니다. 지난 20년간 7월의 평균 수익률은 2.5%로 모든 달 중 가장 높고, 상승 확률은 80%로 이 역시 모든 달 중 가장 높습니다. 실제로 7월은 현재 10년 연속 상승 중이며 마지막으로 마이너스로 기록한 해는 2014년이었습니다. 한 달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7월 상반기가 특별히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요. 1950년 이후 7월 전반부는 약 2%의 수익률로 제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후반부 퍼포먼스는 약 0.5%에 불과했습니다. 전 영상에서 제가 50일 이동 평균이
200일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 제 의견이 불로 바뀔 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S&P 500은 이미 2월의 사상 최고치 저항 수준을 돌파했으며 골든 크로스 발생이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한 40년간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지만 불마켓이 안 왔던 사례는 단 한 번 있었는데요. 골든 크로스가 생긴 후 50일 이동 평균이 다시 21선 아래로 떨어진 시기는 2015년에서 2016년, 중국의 성장 둔화와 그리스의 채무 위기로 인해 마켓이 하락했던 시기 딱 한 번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골든 크로스가 생기면은 새 불마켓이 시작했다는 확률이 높은데요. 물론 2015년, 16년처럼 될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거품에 있습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버핏 지표는 주식 시가총액을 GDP와 비교하는 지표인데 현재 한 200%에 있습니다. 이는 사상 최고 수준에 가까우며 미국 주식시장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데요. 마켓은 현재 나쁜 뉴스에는 반응이 별로 없고 좋은 뉴스에는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CNBC 방송에 나온 헤지펀드 매니저 댄 나우스는 이 마켓에는 밸류에이션을 잊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거품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방법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한마디가 유일하게 중요한 변수이며 트럼프는 앞으로도 랠리를 이어갈 신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마켓이 거품에 있어도 단기로서는 거품이 터지는 것보다 더 커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이벤트는 7월 9일에 예정된 무역 협상 마감일이죠. 트럼프 정부의 무역 협상 성과는 좋지 않습니다. EU 및 중국과의 협상이 어려울 것은 예상했는데 아베 총리 시절 거의 모든 요구를 수용했던 일본마저 이번에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트럼프에게 양보하지 않으며 트럼프 정부는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몇 주 전만까지만 해도 마켓은 관세 연장이 7월 9일에 터지는 시간폭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7월 9일까지 큰 협상이 발표되지 않으면 마켓 붕괴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죠.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무역 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이미 발표했고 트럼프는 우리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며 마감일은 유동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불확실성은 마켓에 부정적이지만 마켓은 이미 연장을 좋게 받아들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에 새로운 모멘텀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연준이 대형은행에 더 많은 준비금을 요구하는 규제를 완화하려는 계획입니다. 이 규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것으로 국채와 같은 저위험 자산에 대해서 자본 보유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연준은 이 규제를 찬성 5대2로 완화하기로 결정했고 이로 인해 약 1,850억 달러의 현금이 은행에 풀리고 대차 대조표상 5.5조 달러의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통화 공급을 늘릴 것이고 주식, 특별히 은행 주식에 수혜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7월을 앞두면 계절성이 제일 강할 때이고 무역 협상 마감일도 연장될 것 같고 은행 유동성도 늘어날 확률이 높고 거기에다가 마켓은 안 좋은 뉴스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으니 적어도 단기로서는 베어 의견을 갖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불의견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S&P가 새 기록을 세운 후 베어 의견 가진 사람들도 많이 봤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5월 이후 S&P 500의 시장폭이 좋지 않고 이는 조정이 온다는 사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매수, 과매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기술적 지표인 RSI를 보면은 이 차트는 며칠 지난 거라 65로 보이지만 금요일에 RSI가 70을 넘어 과매수 구단에 진입했는데요. 연초 이후 수익률이 마이너스 15% 이하를 기록했던 해는 연간 수익률이 거의 다 마이너스였다고 합니다. 예외는 1982년, 2009년,
2020년뿐이었는데 이들 해는 모두 경기 침체의 마지막 해였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래서 일부는 이번 상승이 대부분 다 트럼프 말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관세와 이스라엘, 이란 같은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조정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무슨 이벤트가 안 생기는 이상 저거로 단기로서 마켓이 하락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에 따르면 이란 핵시설 폭격은 핵 프로그램을 몇 달만 지연시킨 것뿐이었고 이것은 이란 웹사이트의 보도인데요. 이란은 이스라엘이 미국 내에서 위장 작전을 펼칠 거라고 주장하고 어느 위장 작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커질 거라는 의견은 미국 소셜미디어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장 작전은 음모론으로 봐야 되고 특별히 7월에 마켓 조정이 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골든 크로스는 거의 확실합니다. 마켓은 계절성과 트럼프의 관세 연장 의지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이며 제 생각에는 S&P 500이 7월 중순까지 6,350으로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장기로서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영상 시작 당시부터 저는 2025년 후반에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라고 유지해 왔는데 연준이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 유동성을 늘릴 계획이니 경기 침체 시점이 2026년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1년 이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소비자 때문인데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68.2%가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약 60%는 $1,000의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학자금 대출 상황에 대해 강력한 징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체납자들의 임금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00만 명이 임금 압류를 당하고 있고 90일 이상 연체 중인 400만 명도 압류 대상이 되어 있어서 곧 총 6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마켓이 계산을 제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소비자들의 지출 폭락 가능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Buy now, pay later. 지금 사고 나중에 내라. 짧게 BNPL이라고 아시나요? BNPL은 신용카드와 비슷한데 하나 큰 다른 점은信用조회가 없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BNPL 규모가 얼마나 큰지 찾아봤는데 답이 300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로 크게 달라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콘서트 티켓부터 식료품까지 BNPL을 통해 구매하고 있고 BNPL 연체율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부실 모기지가 CDO를 묶여 판매되었던 것처럼 BNPL 대출도 묶여 담보채권 행태로 판매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제일 큰 7개 BPN 업체는 PayPal, Afterpay, Affirm, Klarna, Perpay, Zip, 그리고 Sizo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7개 회사 중 하나가 파산되면서 그것이 미국의 새 금융위기가 시작된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경기 침체가 그때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로서는 마켓이 상승할 이유가 하락할 이유보다는 많아서 7월에는 주식시장 상승이 이어가서 새 기록을 세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절성을 보면 7월에 수익률이 제일 높을 텐데 주식시장은 새 기록을 세울까요? 아니면 마켓 조정이 시작할까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